오늘은 시니어분들을 위해 연금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왜 총액이 줄어드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두고 이 구조가 어떻게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왜 적게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냐고요? 이런 현상은 부부감액 규칙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지급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 개념에 기반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공과금 같은 생활비가 1인 가구보다 줄어든다고 보고 정부가 가구 단위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의료비, 약값, 보험료처럼 많은 비용은 개인별로 발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로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비 부담은 가구 기준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제 통계에서도 이 제도가 최빈곤층 시니어 부부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부부 가구의 소비 지출은 단독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이 때문에 감액된 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제도 구조 때문에 실제 생활에서 선택이 갈리는 시니어 분들도 많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다 보니 원래는 쉬려고 했던 분들이 다시 어떤 활동이나 일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은 개인이 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연금과 생활비 구조가 맞지 않는 현실에서 비롯된 선택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금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내 생활 패턴 전체와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부부 감액 규칙을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낮추자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 20%인 감액률을 중장기적으로 15%, 10%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이어지는 와중에 최근 시니어 분들 사이에서 또 하나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바로 2026년도 기본연금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천억 원 넘게 삭감됐다는 소식입니다. 숫자만 보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개인이 받는 연금액이 깎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번 예산 조정은 연금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미리 계산해서 제외한 것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혜택 축소가 아니라 예측 조정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부부 수급자 증가입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혼자 사는 시니어보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현재 제도상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으면 각 금액에서 20%가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 대상자가 늘어날수록 국가가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총 연금액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대상자의 변화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기준선에 가까운 분들은 일부만 받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최신 통계를 적용해 다시 계산해보니 이런 부분 수급자 비율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예산도 함께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조정은 연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말에 남을 가능성이 큰 예산을 미리 정리한 계산상의 조정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2026년 전체 공적연금 예산은 전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시니어 전체에게 지급되는 연금 총액은 줄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예산 삭감 논란은 숫자만 보고 생긴 착시 현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이유도 제도가 평균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최빈곤층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평균의 함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를 보면 부부가 동시에 연금을 받을 경우 실제 수급액이 월 평균 24만 원 안팎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준 금액과 체감 금액의 차이가 커 생활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을 앞둔 지금 시점은 무언가를 급하게 바꾸는 시기가 아니라 기준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시기입니다. 제도가 바뀌면 그때 대응하면 되지만 기준을 모르면 바뀐 뒤에도 같은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니어 분들이 준비해야 할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받고 있는 연금이 개인 기준인지 부부가구 기준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왜 그 금액이 나오는지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만 떼어놓고 보지 말고 의료비, 공과금, 통신비처럼 매달 고정으로 나가는 비용을 함께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연금이 부족한 문제인지 지출 구조가 문제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었다면 기초연금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이야기나 소문보다는 공식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 시니어의 연금이 줄어드는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지금도 논의 중이며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내 생활비 전체와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제도가 바뀌더라도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어르신정보TV에서는 시니어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헷갈리기 쉬운 돈과 제도, 그리고 선택의 기준을 계속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소식 전달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